네, 마이크 임팩트 한동원입니다. 폰트 깨지는 거 먼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시작할게요. 네, 저랑 저희 마이크 임팩트는 세상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동원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있단다. 네 몸부터 살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찌 재산을 받겠습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경영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적 목적과 이익 추구의 접점에서 발견한 사업계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20초보다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힘의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몰랐지만 그 힘에 대해서 정말 이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잘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높은 연봉은 말할 것도 없고 모험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전력 비용으로 2만 원씩 나오고 굉장히 좋은 회사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덧 문득 생각이 들었죠. 이게 매트릭스처럼 아까 봤던 매트릭스처럼 이게 정말 좋은 세계인데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남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득 생각이 들었을 때 트루먼 쇼처럼 이게 진짜 세상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진짜 세상인가? 정말 이거 말고 정말 진짜 세상인데 좀 안 좋은 세상이 있는 건 아닌가? 그 세상 찾아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MBA 준비를 하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내가 경쟁을 하고 있구나. 사회에 나왔는데도. 근데 이 경쟁이 정말 이런 MBA 경쟁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취업 경쟁, 승진 경쟁, 자식 경쟁 이렇게 쭉 하면서 경쟁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삶의 끝을 보게 되니까 이 빌 게이츠, 이 사람을 보게 됐죠. 맨 마지막 이 사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의 꿈을 꿔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나중에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그쵸? 근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맨 마지막에 쐐기를 박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MBA 광고였어요. 시장도 바뀌고 경쟁도 바뀌고 조직도 또 바뀌는데 너는 무엇을 바꾸느냐? 저는 무엇을 바꿀까? 저의 가장 소중한 20대를 바쳐서 조금 더 세상을 향한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저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이 마인드였었어요. 근데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봤던 게 이거였어요. 할아버지 말씀, 선배들 말씀. 그죠? 지금 알고 있는 게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와 이런 스토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달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봤던 사진이 저 흰색 원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런 하나의 만남이 정말 한 사람의 꿈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꿈을 줄 수 있는 만남을 내가 만든다면은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리고 봤던 분이 부시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과 떨어졌던 엘고어 대통령. 전 세계를 돌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죠. 이걸 보면서 음악이나 영화도 분명히 영향력 있는 컨텐츠지만 이런 강연, 이런 스토리 컨텐츠가 굉장히 강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 임팩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롤프앤신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을 보면 미래에는 꿈과 스토리, 열정들을 파는 기업들이 정말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것처럼 모티브, 스토리, 위스덤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 가장 큰 체육관 빌리고 대관료 1,000만 원 바로 질렀어요. 바로 지르고 노홍철, 김재동, 박원순 변호사나 박경철 씨나 사진작가 김중만 씨, 모델 장윤주 씨 이런 분들 불러서 강연 콘서트를 일부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 그린 스토리 콘서트라고 이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했었고 3만 명 가까이 왔었죠. 이렇게 한 1년 반 동안 200회 넘게 300회 넘게 강연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명사들 한 명 한 명 전속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의 꿈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8만 명 들어갔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불가능해서 하는 거. 이때부터 기적은 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3명이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벤처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건 좋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죠? 좋은 사람을 모으는 일. 어떻게 벤처기업에서 일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좋은 사람을 모으는 일. 근데 저희의 뜻이 점차 알려지면서 한 명 한 명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스마트하고 정말 심성도 바르고 정말 멋진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와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런 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은 여기 있어요. 광화문. 정말 비싼 곳이거든요. 정말 비싼 곳. 한 사업가가 오셨죠. 무엇이 필요하니?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우리 건물에 50평 이제 1년 동안 무상 임대해줄게. 이 기적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방향성을 봤을 때 내비게이션처럼 510m 앞에서 우회전하는 거 저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것보다 저 파란색 섬선 보이나요? 방향성. 저희는 지금 세상을 향한 꿈을 저 방향성으로 갖고 나아가고 있어요. 제 꿈은 큰 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원피스처럼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멋진 모험을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향한 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잘 나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세상을 향한 꿈이 틀리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아까 지금 리처드 브랜슨이 얘기했던 그 엄청난 힘 증명해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